일부 사건의 발단 평범했던 일상의 균열. 남편은 미대 교수였습니다.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었지만 퇴직 후 홀로 집을 떠나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귀농 생활을 했습니다. 부부는 사실상 주말 부부처럼 지냈고 서로의 일상과 마음을 점점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과 소외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하루는 늘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통해 들어오면 커피 잔을 손에 들고 한숨 섞인 숨을 내쉬며 창밖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작은 집안의 공간은 단출했지만 그녀는 늘 나름의 안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평화는 언제나 겉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는 일은 드물어졌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흘러들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휴대폰 벨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술 취한 여성의 목소리. 당신 남편과 10년째 불륜 중이에요. 남편에게는 10년 된 상간녀와 3년 된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서로 남편을 쟁취하기 위해 상간녀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된 상간녀가 전화를 걸었던 거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방 안 공기는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눈앞에는 남편과 두 명의 여성이 10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다는 상상이 교차했습니다.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고 결심했습니다. 직접 만나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2부 진실을 마주하다 얽히고 설킨 관계. 그녀가 두 상간녀를 만난 자리에서 느낀 첫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10년 된 상간녀는 조용한 듯 보였지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마다 계획과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본처인 그녀 앞에서 친절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남편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10년 된 상간녀를 대학 후배라고 소개하였고 시댁은 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와 여행까지 다녔습니다. 그녀가 충격을 감추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혼하지 않았냐? 며느리가 얼마나 남편을 못 살게 굴었냐? 우리 아들이 밖으로 도는 게 아니냐? 그녀는 분노와 배신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상간녀뿐 아니라 시댁까지 남편의 불륜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믿고 살아온 가정, 남편과 쌓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차 상간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눈물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진정한 후회가 아니라 상황을 모면하려는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반면 10년차 상간녀는 적반하장형이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사랑입니다. 남편을 놓아주세요. 남편분이랑 이혼하세요. 그 후 10년 된 상간녀는 그녀에게 수백 통의 욕설 문자와 전화를 보내며 SNS에 남편과 찍은 사진을 과시했습니다. 직장과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 행세를 하며 금전적 보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자녀 이름과 신상을 언급하며 학교로 찾아가겠다 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 몸을 떨며 자신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단단히 하게 되었습니다. 3부 무너진 가정과 분노 법적 대응과 결심. 그녀는 결국 두 명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더욱 뻔뻔했습니다.
여보, 재산 분할금을 2명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로 나눠줘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신뢰하고 함께 살아온 세월, 가정과 가족에 대한 남편의 태도를 떠올리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김철수 변호사는 그녀에게 법적 조언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 관계를 맺었다면 상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시댁이 불륜을 묵인했다면 시댁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소송 준비를 철저히 진행했습니다. 증거 수집, 카톡 출력, 문자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정리하며 차근차근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한 통 한 통의 메시지와 사진, 위치 기록까지 면밀히 분석하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내 가족과 나를 지켜야 한다. 법적 절차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각종 서류 작업과 변호사 상담, 증인 확보 등은 시간과 체력을 소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겪는 고통과 분노를 차분히 정리하며 사건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부, 남편의 심리와 상간녀의 전략. 많은 아내들이 묻습니다. 외모도 나보다 못하고 평소 싫어하던 스타일인데 도대체 왜? 대부분 사람들은 단순히 섹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불륜의 본질은 섹스가 아닌 대화입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는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카톡을 A사 용지 100장 넘게 출력했습니다. 남편은 나와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와는 하루 종일 카톡을 주고받았더군요. 그들의 대화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관심, 공감, 칭찬, 리액션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매일 반복되는 맞장구와 칭찬을 통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반면 부부관계는 현실적 책임과 갈등 해결이 필요합니다. 상간녀들은 남편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칭찬, 공감, 호감 표현, 즉각적 반응이 반복되면서 남편은 이 여자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부부관계와 불륜 관계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부부관계는 현실적 문제 해결과 책임이 함께합니다. 상간녀와의 관계는 달콤한 말과 공감만으로 구성됩니다. 남편이 불륜에 빠지는 본질은 현실에서는 받지 못하는 이해와 공감을 허구 속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5부, 장기적 불륜의 심리구조. 그녀의 사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루 시작 인사와 관심 표현, 일상 소식 공유 및 공감, 칭찬과 감정적 지지, 당장의 문제나 책임 회피. 반면 부부 사이에서는 이러한 단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실적 문제, 재정적 고민, 가족 간 갈등이 대화의 중심이 되면서 남편은 부담과 갈등만 느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남편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보다 허구적 공감에 몰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간녀는 책임과 의무가 없기에 단순히 듣고 공감해주는 존재로만 남아도 남편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6부, 법적 대응과 전략적 준비.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증거 수집, 카톡,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위치 정보, 증인 확보, 상간녀 주변인, 직장 동료, 시댁 일부, 법적 청구 범위 설정, 상간 위자료, 재산 분할, 시댁 손해배상 검토. 소송 과정은 정신적으로도 극한이었습니다. 매일 이어지는 법적 서류, 상담, 증거 확인은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냉철하게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7부, 마무리. 아내들이 상간녀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남편의 책임 방관 그리고 가정 파괴입니다. 불륜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아내와 가족입니다. 그녀는 사건을 겪으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법, 현실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법적 절차와 상담을 통해 서서히 안정감을 되찾았으며 불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전략적 대응에 대한 교훈을 다른 피해자들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은 드러납니다. 불륜은 결국 파멸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언제나 믿고 사랑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힘,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